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좋았던 파트너는 누구였나요? 아니, 어느 나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나요? 대표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일본 여자라는 것은 한국 여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를 떠나서 외국인과의 잠자리가 쉽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유럽 여행을 가서 독일인과의 경험이 있는데 이 썰은 나중에 제가 제대로 풀어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 여성들의 잠자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일 테니 너무 충격받지는 마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제일 기다렸던 우리 남자분들의 이상,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한국 남자들이 그토록 일본 여자에게 호감을 가질까? 물론 성적으로 가까워서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성인 동영상의 영향으로 아마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에 대해 로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공략해서 요즘은 유튜브에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 커플이 자주 등장하죠. 일본 여자는 순종적일 것 같고 특히나 잠자리에 있어서도 남자의 말을 잘 따른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서양에서도 서양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 여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잠자리에 있어 순종적으로 대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레딧을 보면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일본 여자들은 외국인에게 엄청 호의적이고 생각보다도 잠자리에 있어 개방적인 나라다. 그리고 보통은 낮저밤이라고 하죠. 순종적인 모습을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탈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돌변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요바이라는 대표적인 성문화가 있었죠. 요바이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잠자리를 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여성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못 알아보게 해서 외간 남자의 방에 들어가서 밤마다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즐겼다는데요. 반대로 여자의 방에 찾아오는 남자가 적으면 여자는 스스로 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조선시대에는 혼전순결이라고 하고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는 일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하죠. 특히 여자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옛날부터 다양한 성 경험을 통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일본 여자들이 잡아 잠자리에 있어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일본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와이프가 가족 몰래 성인 동영상을 찍었다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엄마를 알아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알아차리게 되면 늦게나마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왜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커뮤니티를 보면 일본 여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본 여자는 것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은 저도 뭐 알 방법이 없어서 일본 여자에 대해 경험해 보거나 연애를 해본 분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 이곳저곳 주의 귀동냥도 하고 외국 커뮤니티를 열심히 찾아본 저 이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동남아 여자 남자분들은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시나요? 친구들이랑 태국 여행을 갔다 온 남자들은 걸러라, 혹은 필리핀을 자주 가는 남자들을 걸러라. 왜 이럴까요? 요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50대 한국 남자가 10대 동남아 여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요. 동남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 동남아는 금전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여자들 사이에서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가는 남자들을 걸으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잠자리를 갖기가 쉬워서 그렇겠죠. 저도 예전에 파타야를 갔을 때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온갖 여자인지 여성 남자인지 몰려서 남자들을 구하는데
수많은 한국 남자들 그리고 서양 남자들이 섞여서 그녀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동남아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면 공통적으로는 체격이 작아서 볼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몸매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여자들이 성적으로 다소 문란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킹 문화라고 해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리고 남자친구 유무와 상관없이 킥이라는 성적인 파트너를 대부분 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 공식적인 통계로는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성 경험 나이가 빠른 편이에요. 아마 성관념이 우리나라처럼 엄청 딱딱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 한류 열풍으로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가 많아서 한국인들이 놀러 가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파타야 가기 전에 방콕에 있었는데 방콕 클럽을 갔더니 한국 남자들이 한 명씩 태국 여자를 데리고 과감한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또 동남아 여자들이 잠자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 동남아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면서 아쉽기도 하네요. 한국에도 좋은 여자들이 많은데 말이죠. 사실 다 아시죠? 마지막은 서양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더니 모든 인종의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바로 백인 여자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백인 여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뽀얀 피부와 길쭉한 다리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바로 키는 대체로 크고 허리는 잘록한데 볼륨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또 핑크색 피부의 남자들이 그렇게들 안달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백인 여성과 잠자리를 한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채취입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나오는 뭐랄까요? 저도 여행하면서 자주 맡아봤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누린내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진짜 그 냄새가 있는데요. 잠자리를 하면서 백인 여자에게서 나오는 그 채취의 생각보다 놀란다고들 해요. 또 생각보다 몸에 털이 많고 여성이라도 전체적으로 어깨가 넓고 근육이 발달해서 웬만한 최고의 남자가 아니고서는 감당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제일 놀라운 사실은 백인 여자들이 생각보다 잠자리에 있어 순종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원하는 행위들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대학 동창 친구의 말로는 금발의 여자가 자기 말대로 하는 것을 보면 정복감까지 든다고 해요. 하지만 또 헤어질 때는 굉장히 쿨하게 헤어지는 뒤끝 없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하고만 경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도 정말 많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니 아무래도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기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해주시면 아름답고 재밌는 성 이야기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볼게요. 그럼 오라버니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여자들이 오래 하는 잠자리를 싫어하는 이유. 폭풍 섹스. 표준어는 아니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보다 확실한 논의를 위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폭풍 섹스 명사. 1. 전이 시간을 줄여 15분 내로 끝내는 초고속 섹스. 2.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정 위주의 섹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이제 국립국어원 신조어 사전에 등재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는 폭풍 섹스가 더 좋은데요. 막 30분, 1시간씩 하면 지루할 것 같음. 폭풍 섹스가 더 좋다는 여성분들 속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아무래도 저희 에디터들처럼 슬로우 섹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페트라 제브로프 박사님이 남녀 500명에게
폭풍 섹스와 슬로우 섹스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었더니요.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슬로우 섹스가 좋다고 말한 여성들보다 2배나 많은 여성들이 폭풍 섹스가 더 좋다고 말했고요.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폭풍 섹스를 좋아했죠. 그렇다면 폭풍 섹스의 정의 중 적어도 2번째 항목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무도 별로 안 하고 삽입에만 집중하는 폭풍 섹스를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뭣도 모르는 남자이지만 각종 논문과 뉴스를 뒤져서 그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슬로우 섹스? 그게 뭐예요? 제브로프 박사님의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니 폭풍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35살 미만으로 어렸습니다. 거의 미혼이고 섹스 경험도 많지 않고 평균 섹스 시간도 짧은 사람들이죠. 충분한 애무와 후위가 곁들여진 슬로우 섹스의 맛을 모르니 지금까지 해온 섹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느낄 바에야 오래 끌어봤자 느끼지 못하니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도 있군요. 남자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12분. 하지만 남자들의 평균 사정 시간은 삽입 후 고작 6분이에요. 월딩어 2015. 차이가 꽤 있죠? 올리 삽입만으로 여자들은 오르가즘 근처에도 가기 힘듭니다. 섹스가 지루해지니까 오래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3. 아픈 거 오래 해봤자 섹스 후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랫배가 묵직하다. 마이너스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마이너스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해진다. 절정에 이르기 전에 섹스가 끝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체내 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해서요. 이재형 한의사 한겨레 21 칼럼. 이건 섹스를 후딱 끝내는 폭풍 섹스의 문제이지만 아쉽게도 여성들은 섹스 자체의 문제로 여겨요. 몸이 안 좋아지는 섹스를 굳이 오래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유. 이런 심리가 지속되면 급기야 섹스를 거부하게 됩니다. 답은 아시다시피 결국 다시 강조드리는 건 애무의 중요성이에요. 적당히 젖었다고 애무를 멈추지 마시고 애무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가끔은 이런 마인드로 임해보세요. 아프거나 못 느끼거나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일이 쑥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섹스가 있는데 갑자기 애무의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삽입과 애무가 동시에 가능한 기적의 체위법 CAT 체위가 도움이 될 겁니다. CAT 체위는 페니스를 삽입하면서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자극할 수 있는 윈윈 체위예요. 이 체위를 창시한 에이켈 박사님은 손을 쓰지 않고도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죠. 의심이 많은지라 직접 확인해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북구. 이 기적의 체위법을 기본 자세부터 움직임 응용법까지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아쉬운 사람 안 생기는 오르가즘의 신세계 CAT 체위. 아래의 배너를 눌러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다른 커플들은 섹스 중에 무슨 말을 할까? 이 글은 비록 심리학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제의 특성상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스의 과학. 심리학자들이 섹스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섹스 중 대화입니다. 오늘 연애의 과학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저명한 성연구저널 공개된 요나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 하세요? 요나슨 교수는 먼저 사람들이 섹스 중에 어떤 말을 하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요나슨 교수는 온라인 서베이 시스템에서 18세부터 69세 남녀 95명에게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상자 중 87%가 섹스 중에 말을 한다고 대답했고 이들로부터 총 569개의 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요나슨 교수는 이렇게 모인 말들을 분류해서 총 8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나슨 교수가 분류한 섹스 중 대화의 8가지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1. 성적 지배. 마이너스 커플 중 45%가 사용. 예시.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내가 사정하라고 할 때 해. 말대꾸하지 마. 상대방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낮춰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해시태그 2. 성적 복종. 마이너스 커플 중 48%가 사용. 예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전 완전히 당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의 반대에 있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뉘앙스가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유형의 말이기도 합니다. 해시태그 3. 지시. 마이너스 커플 중 57%가 사용. 예시. 더 빨리 해줘. 더 세게. 허리 굽혀봐. 자기 거 넣어줘.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나 성적 복종과 겹칠 수 있지만 이 분류에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낮춰 말하는 뉘앙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해시태그 4. 긍정적 피드백. 마이너스 커플 중 56%가 사용. 예시. 너무 잘한다. 천천히 할 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게끔 하는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시태그 5. 감정적 친밀감. 마이너스 커플 중 53%가 사용. 예시. 사랑해. 자기야. 너무 예뻐.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남자보다 여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말입니다. 해시태그 6. 성적 소유. 마이너스 커플 중 32%가 사용. 예시. 이거 누구 거지? 이제 넌 내 거야. 너 내 거지? 상대방을 소유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표현하는 말이 이에 속합니다. 해시태그 7. 성적 판타지. 마이너스 커플 중 20%가 사용. 예시.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저 남자 어떻게 할 건지 말해. 현실이 아닌 성적 상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시태그 8. 감탄사. 마이너스 커플 중 68%가 사용. 예시. 각종 욕 의성어.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 8가지 중 몇 가지의 말을 사용하시나요? 몇 가지를 들어보셨나요? 사용하거나 들었을 때 좋았던 건 어떤 것이었나요? 요나슨 교수는 이 8가지 섹스 중 대화가 섹스 만족도나 연애 만족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고 연애를 잘하더라 라는 걸 분석해 본 거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글이 길어지니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더 좋을까? 읽기 클릭. PS. 이 글과 관련해서 연애의 과학 앱에서는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나와 상대방의 섹스 만족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섹스 만족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